안녕하십니까. 생방송뷰 김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채림입니다. 네, 요즘 뉴스들 가운데 관심 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2018년 달라지는 제도들인데요. 네, 우리 주거와 관련된 부동산 제도부터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복지 제도까지 정말 한 번쯤은 꼼꼼히 챙겨봐야 할 내용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아동수당이나 노인복지 서비스 같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 분야는 꼼꼼히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 생방송뷰 올해의 칭찬상. 네, 샵 1991, 샵 199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왜 연말에는 공로상이나 감사패, 격려상 이런 상들을 주잖아요. 많죠. 그래서 오늘 생방송뷰 시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했던 마음, 미안했던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서 주고 싶은 상 이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깜깜한 새벽길을 묵묵히 청소해주시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께 올해 공로상을 수고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상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누구에게 어떤 상을 주고 싶은지 지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문자 메시지 마구마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분께 동분서주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또 누구죠? 네, 정말 전북 방방곡곡 우리에게 다양한 전북인을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리포터 김동아 씨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나가 계실까요? 김동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큰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전달해드리는 왕눈이 리포터 김동아입니다. 저는 오늘 익산에 나와 있습니다. 익산에 이곳에서 가셨구나. 특별한 모임이 모여서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굉장히 신비하고 흥미 넘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수업인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지요. 자, 안녕하세요. 신비한 수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설공주도 보이는 것 같고. 아니, 일단 의상이 너무 개성 있고 네, 이색적인데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모임이죠? 네, 저희는 다 스토리 마술단 단원들이고요. 이분들은 다문화 이주 여성분들과 비다문화 여성분들, 장애가 있는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우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마술을 배우고 봉사를 하는 모임입니다. 그럼 다문화 이주 여성분들은 주로 어떤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죠? 주로 중국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이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성원을 살짝 들어봤을 때 일단 범상치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모임이 결성되게 된 거죠? 네, 익산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의 여가 생활과 특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에 빠졌어요. 네, 그러다가 마술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마술을 좀 하면 좋겠다. 네. 그런 야. 생각을 해서 익산시 다문화가족센터와 교육마술연구센터가 연계해서 2017년 초에 이 다스토리 마술단을 창단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훌륭한 모임을 창단하게 됐는데 네. 보통 하루 연습량은 얼마나 되죠?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요.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3시간 배우는 마술 수업. 일단 한번 보여주시죠, 마우스. 그럴까요? 네네.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어떤 마술일까요? 게 쌀입니다. 보이시나요? 이상이 없는 쌀을 보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보입니다. 우리 동아 리포터가 한번 네. 드셔보세요. 쌀 맞나요? 아주 농민들의 피땀이 얼려있는 딱딱한 쌀 맞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에는 자주 보지 못하는 건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키죠, 키. 키죠. 네. 이 키에다가 키. 이 쌀을 붓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2017년을 보내고 2018년도에 대박을 기원하는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어떤 기다리겠습니다. 마술이죠? 자, 애구는 사라지고 우후! 애구는 사라지고 우리들에게 아주 행복과 복이 오도록 알랑알랑 막갈. 와! 뭐야? 우와. 네, 놀랍게도 한 줌의 쌀이 오. 엄청 많은 티밥으로 변했는데 한번 드셔보시죠. 진짜 신기하네요, 이거는. 오, 맛있습니다. 고소해요. 맛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배부른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마술을 다른 단원분들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쭉 눈이 그냥 가는데요, 진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있는데 네. 저는 뻥튀기가 됐어요. 백설공주, 공주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중국에서 왔고요. 저는 이거 말수 배워서 자신감 많이 생겼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이야기해요? 저는 지금 네.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이 말수 배워서 네. 수업할 때 네. 더욱 많이 돼요. 애기들 집중 많이
집중력이 좋아지고, 네. 제일 좋아요. 또 제일 좋아할 건 뭐예요? 마술 배워서 마술 강사도 취업했어요. 아, 그래요? 취업까지 연계됐구나. 마술 배워서 제일 먼저 우리 집에 있는 딸과 남편한테 보여주고 네. 집에 예나보다 네. 어떻게 이야기야? 뭐좀더 소통이 원활해졌는데. 소통 많이 좋아졌어요. 네. 저는 제일 이야기하고 싶은 거 네. 이거 마술 배워서 자신감 많이 생겼어. 또 공연도 하시나요, 다른 데서? 공연 많이 했어요. 옛날 네, 네. 자기 자랑할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요? 이거 배워서 너무 좋았어요. 좋습니다. 마술을 배워서 자신감이 넘친다고 하는 중국에 오신 패분 씨. 자, 마술 한번 보여주시죠. 기대가 되는데요. 야, 그럼요. 자신감도 얻고 취업도 성공한 마술쇼.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게 딱 기본이잖아요.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 물이 들어가고요. 뭐 여기까지는 뭐. 네, 물이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 밑에가 구멍이 있죠. 오, 물이 보라색 걸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네요. 자, 한 번 더 가는데요. 자, 평범한 자, 물을 이번에도 붓고요. 역시 그냥 물이에요, 물. 그냥 유리잔에 물을 붓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뭐 색깔이 달라질까요? 자! 야, 신기합니다. 역시 빈잔. 네. 이번에는 아까 그 파란 물을 네, 붓는군요. 파란색을 붓고 있습니다. 거기에 빨간 물까지. 뭐 이러면은 뭐 색이 합쳐지는 거 아닌가요? 네. 섞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오! 투명물이 됐어요. 야.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같은데요. 아직 자, 끝나지 과연 않았습니다. 이 물이 어떻게 바뀔지. 네. 네. 동아 씨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저한테 붙는답니다. 자, 어? 부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네, 부으세요. 부으세요. 물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 신비한 마술을. 자, 옆에 분이 더 신기한 걸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꽃보다 안녕하세요. 동아 씨가 됐어요. 네, 네. 마술 배우신 지 얼마 되셨죠? 1년 됐네요. 1년이요. 자, 1년 동안 배운 마술 어디에 쓰이고 계시죠?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한테 곧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하고 신기하니까 저도 같이 즐겁고 기쁩니다. 자, 이 즐거운 마술을 앞으로 어떻게 쓰이고 싶으신지. 제가 3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네. 몸이 좀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힘든 사람들 앞에서 같이 마술을 보여주면서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술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자, 여기 상자가 준비되어 이번엔 있는데요. 상자 마술이네요. 숫자가 써 있는데요.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자, 스피디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신상입니다. 자, 휴지를 찍고 휴지를 있죠. 찍고 있네요. 넣었어요. 자, 뚜껑을 닫고 제가 마술을 걸어보겠습니다. 와, 변해라, 라깔라마깔라까, 이야! 야! 얍. 우후, 어떻게 과연? 됐을지. 자, 휴지가 어떻게 휴지가 됐을까요? 들어있는데요. 소리가 들리나요? 자, 소리가. 야! 야, 사탕이다! 찢어진 휴지가 사탕이 됐네요. 자, 또 보이다. 이게 뭘까? 와! 또이다! 이게 무슨? 위조 집행자 아니, 저 야. ton다는데요? 또이다! 2018년도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단장님께 인상 하나 깊은 마술인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예. 다스토리 마술단 앞으로 꿈이 있다면요? 네, 우리 저희 다스토리 마술단은 익산을 대표하는 마술단이 되어서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의 초대를 받아서 공연을 하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다문화 분들이나 그 장애우 분들이 저희의 마술을 보고 네.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토리가 많이 있는 스토리 마술단입니다. 여러분도 새해에는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안녕! 야, 대단한데요? 아, 진짜 마술은 정말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그 돈다발 나오는 거랑 뻥튀기. 저는 뻥튀기가 가장 신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술에 그런데 희망까지 담아서 전달을 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해주시길 저희 생방송부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생방송뷰 올해의 칭찬상.
네, 으로 문자 받아보고 있는데요.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습니다. 네, 채림 씨, 저도 수고상 말고 네. 다른 분께 이 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누구죠? 이 매년 남모르게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기부해오고 있는 천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읍에 해마다 쌀을 기부하는 얼굴 없는 천사가 이 올해도 어김없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올해로 10년째 이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부된 쌀, 정말 우리 주변에 좀 어려운 이웃들에게 좋은 곳에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연을 전하니까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눈이 왔잖아요. 네. 근데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는 이 눈도 안 왔기 때문에 날씨가 춥지 않아서 좀 따뜻하게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눈이 내리는 걸 보니까 아직 이제 겨울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내리는 눈을 보고도 겨울이 왔구나 싶은데 저는 겨울에 이 따뜻한 맛있는 겨울 주전부리들 이걸 보면은 드디어 겨울이 왔구나 싶거든요. 특히나 이 다양한 주전부리들 가운데 대표 주자 주전부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추운 겨울도 반가운 이유, 바로 요 겨울 대표 간식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넘버원 겨울 간식은 무엇인가요? 호떡! 붕어빵이에요. 겨울에는 찐빵이 많이 생각이 나죠.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간식계의 대표 주자들. 지금 만나보시죠. 이른 새벽 제일 먼저 골목의 불을 밝히는 골목대장이 있었으니 김이 모락모락 눈치채셨나요? 겨울이면 찾아오는 반가운 간식 찐빵입니다. 찐빵 진짜 맛있어 보여요. 겨울에 뜨근뜨근하니까 많이 찾죠. 찐빵 냄새가 좀 음성 감소 좀 코 속으로 들어오면은 먹음스럽게 생겼다고 음성 보고 가요. 20년을 하루같이 달콤한 냄새로 골목을 깨우는 이곳. 주인장의 하루는 매일 새벽 찐빵을 빚으면서 시작되는데요. 그녀에게 찐빵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찐빵 장사 오면요. 볼이 이삭 주스면은 그걸로 찐빵 사준다고 해갖고 그런 찐빵 먹은 기억이 있어요. 정말로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귀했기 때문에요. 오븐에 굽는 대신 커다란 솥에서 푹 쪄내는 찐빵은 겉과 속이 모두 부드러워 폭신폭신한 매력으로 사랑받는데요. 와, 찐빵이 뽀얗기도 하지만 되게 폭신폭신해요. 애기 볼 만지는 것 같이. 뽀얀 속살 사이로 달콤한 팥을 품고 있는 찐빵. 호호 불어먹던 옛 기억을 새록새록 불러일으키는데요. 오직 쫄깃한 반죽과 팥소만으로 입안을 즐겁게 해줍니다. 사실 이 마트나 이런 슈퍼 같은 데 가면 호빵이라고 팔잖아요. 그런 거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거나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긴 한데 이 맛은 안 나잖아요. 그건 이제 다른 데서 찌어서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날 쪄야 쫄깃쫄깃하니 맛있지. 대찌면은 맛이 없어요. 어머니 근데 찐빵이 굉장히 오래된 간식거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계속 찾을까요? 옛날 향수로 생각해서요. 이걸 보면은 옛날 생각이 나고 그 향수 냄새가 난다고 하시더라고. 찐빵을 보면요. 우리는 못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찐빵이 귀엽거든요. 근데 지금은 흔해도 그 향수를 못 버리고 찾는 것 같아요. 호떡 10개 주세요. 호떡 20개. 겨울 간식 그 두 번째 주자, 바로 호떡인데요. 밀려드는 주문에 주인장의 손이 분주합니다. 15년 전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가게를 세우기까지 호떡 맛을 잊지 못한 손님들의 발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니, 이 집 호떡의 매력이 도대체 뭐길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다른 호떡에 비해서 훨씬 더 담백하고 달콤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어떤 추억도 되살릴 수 있고. 겨울 되면은 추우니까 생각나는 거고 한번 드셔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돼요. 이 집 호떡의 비결은 첫째도 둘째도 기본에 충실한 것인데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옛 방식 그대로의 전통 호떡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호떡집에 불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네요. 아니, 손님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아니, 비결이 뭐예요, 사장님? 비결이라고 하면 저희 호떡이 일단은 맛있고
맛있으면서도 이제 신선한 재료와 거기에 또 이제 맛과 정성이 합쳐져야지만이 더 맛있고 손님들이 더 알아주고 그런 것 같아요. 온도부터 숙성 시간까지 전부 철저하게 지켜야만 완성되는 반죽. 굽는 정도에 따라 맛이 좌우된다는 주인장만의 노하우에 따라 뒤집는 타이밍까지도 대충 하지 않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수많은 노력이 보여 최고의 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호떡 만드는데 반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반죽 뭐 비결이 있을까요? 재료도 일단은 뭐 한 10가지 이상 들어가야 되고 직접 제가 손으로 반죽을 하기 때문에 더 찰지고 맛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양의 기름에 튀겨내는 일반적인 호떡과 다르게 이곳의 호떡은 얕은 기름에 부쳐내는 게 특징인데요. 그만큼 담백한 맛을 자랑합니다. 호떡 만들 때 기름을 많이 쓰면 이렇게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거나 해서 좀 먹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부쳐낸 그런 느낌이라서 깔끔하고 바삭바삭해요. 바삭함 속엔 또 다른 매력이 숨어 있는데요. 달콤한 설탕에 6가지 고소한 견과류가 듬뿍 들어가 씹는 재미는 물론 영양까지 만점입니다. 그 호떡 특유의 달콤함도 있지만 기름에 부쳐내서 고소하고요. 그리고 또 견과류가 오독오독 씹히니까 좀 재미있고 조화로운 맛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 겨울 간식을 찾아 나선 곳. 익숙한 이 모양 바로 붕어빵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데요. 제가 알던 붕어빵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후후 불어가면서 먹던 붕어빵 생각했는데 이렇게 카페 형식의 가게에서 붕어빵을 판다는 게 좀 신기하거든요. 저희는 붕어빵이라보단 도미빵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밖에서 길거리에서 먹는 붕어빵과는 다르게 이런 카페 같은 공간에서 종류가 다양한 도미빵과 커피랑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일본의 작은 동네에서 굽던 도미빵이 지금 우리나라의 붕어빵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름은 다르지만 노릇노릇 구워지는 모습은 거리에서 늘 보던 풍경과 다르지 않는데요. 와, 저거 보이세요? 저거 보니까 붕어빵이랑 거의 흡사한데요? 제가 알던 붕어빵이랑 똑같아요. 물을 섞지 않고 우유와 계란만으로 반죽하는 도미빵은 식어도 촉촉한 식감을 유지하는데요. 거리 위 붕어빵이 완벽한 디저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와, 이런 카페에서 커피와 함께 마주한 이 붕어빵? 아니, 도미빵은 좀 뭔가 독특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모양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얘는 바삭하게 크루아상 시트로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일반 폭신한 빵 식감보다는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메뉴예요. 들리시나요, 이 소리? 바삭함과 부드러움, 둘 다 즐길 수 있는 도미빵은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재미까지 더해집니다. 빵을 썰어서 커피랑 같이 먹으니까 꼭 생선 스테이크에 화이트 와인 이런 거 마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재료들이 숨어 있으니 빵 속에 감춰진 이 쫄깃함의 비밀 찹쌀떡인데요. 이색 재료는 물론 어른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팥부터 아이들 입맛 저격하는 맛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국민 간식이라고 할 만하죠. 볼 때는 뭐가 들었는지 몰랐는데 썰 때마다 이제 다른 내용물들이 나오니까 너무 다채롭고 다양해서 더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길거리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인데 왜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드신다고 생각하세요? 일반 붕어빵하고는 특이한 것도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 와서 찾아와서 드시는 것도 있지만 앉으셔서 커피와 같이 음료와 빵을 같이 드시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더 오시는 게 아닐까. 단순한 간식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더해지면 더 좋은 법이죠. 거리에서 만나던 푸근한 붕어빵과는 조금 다른 매력을 가졌지만 그 시절 함께 나눠 먹던 따뜻한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포장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 그 아버지들이 퇴근하고 붕어빵 한 봉지 사가지고 이렇게 품에 쏙 품고 들어오시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집에 가면은 아이들도 이렇게 포장 선물 받으면은 열어가지고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꺼내 먹는 즐거움도 있고 사오신 아버님한테도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버님을? 아이들이? 뭔가 추억도 소환할 수 있으면서 맛과 또 영양까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간식이네요. 그때 그 맛 그대로 혹은 색다른 매력으로 여전히 우리의 겨울을 책임져주는 간식들. 꽁꽁 온몸과 마음을 녹이는 겨울철 주전부리와 함께 올겨울 추위도 이겨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먹는다고 생각했던 붕어빵이 일본의 도미빵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은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작은 차이점들을 비교해보면서 먹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참 세련되고 다양한 디저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간식들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죠. 아,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오늘 들어가시는 길에 붕어빵이나 찐빵 한 봉지 사들고 가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풍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은 설이라고 불리는 동지. 왜 우리는 동짓날에 팥죽을 먹잖아요. 그럼 과연 일본과 중국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주의 섭리에 따라 정해진 24절기. 어느덧 한 해가 다 가고 22번째 절기인 동지가 찾아왔다. 1년 중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 그 길고 기나긴 밤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들이 있다는데 과연 무엇일까? 동지 팥죽 먹으면 모든 잡곡이 뛰나가고요. 중국에서는 동지에 이거 안 먹으면 귀가 떨어진대요. 네, 오늘은 단호박을 이용해서 일본 국민 반찬인 단호박 쇠고기 조림과 단호박 해물찜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을 대표하는 동지 음식들. 가마솥에 끓여 만든 우리나라 동지 팥죽부터 중국인들의 기념일에 빠지지 않는 만두, 겨울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본인들의 밥상에 오르는 호박까지. 삼국의 동지 요리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따라와. 한국의 동지하면 떠오르는 것, 국민 모두가 다 아는 동지 팥죽. 호랑이도 무서워하고 엽기도 무서워한다지만 우리는 팥죽을 먹어줘야 한 살을 더 먹는다 할 정도로 귀한 음식으로 여겨졌는데 옛날 큰 가마솥에 끓여 먹던 팥죽. 그 구수하고 담백한 맛을 내기 위해 가마솥을 이용하는 팥죽집이 있다고 하는데 오, 도심 속에 진짜 가마솥이 있어? 그 앞에서 뭔가 바빠 보이는 사장님. 들여다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팥. 동지 팥죽 삶을 내고 지금 팥 고르기, 돌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팥은 어떤 거 쓰세요? 저희들은 100% 국내산 팥만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산 팥이 좋은 점은 알이 고르고 색깔이 이렇게 되게 붉습니다. 그리고 단맛이 팥 자체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아주 풍미가 좋습니다. 가마솥에 팥 들어간다. 깨끗하게 씻은 팥과 소금을 약간 넣어주고 무려 1시간 동안 푹 삶아주면 어느새 팥이 달달한 냄새 풍겨가며 익어간다. 한 해에 이제 질병을 쫓고 애군이나 귀신을 퇴치하기 위해서 동짓날 동지 팥죽을 먹습니다. 붉은색이 그 귀신을 쫓는 그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팥죽을 드시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모세혈관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 그 스트레스라든가 신경장애, 수면 부족, 피로감 이런 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거 맛만 좋은 줄 알았지 이렇게 많은 효능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팥을 한 번 더 걸러주면 부드러운 팥 완성. 찹쌀떡, 팥빙수에 넣어 먹어도 꿀맛이지만 추위에도 좋아 겨울철 팥죽 찾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 동지 팥죽 먹으러 왔습니다. 찹쌀떡도 맛있고 옛날식으로 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찾아왔어요. 맛있는 팥만 있으면 팥죽 만들기 쉬워도 너무 쉽다. 가마솥에 푹 끓여낸 팥 속에 쌀밥과 새알씩만 넣으면 끝. 지금 저희들은 새알하고 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간은 요 소금간만 해서 조금 팥 자체가 약간 단맛이 있기 때문에 간간한 맛으로 끓여 먹고 있습니다. 와, 이 아름다운 빛깔을 좀 보라. 벌써부터 혀끝에 감도는 담백한 맛.
보기만 해도 느껴진다. 휘저 추억으로 한입 냠냠,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 없는 동지 팥죽. 맛있습니다. 저 어머니가 해주신 맛 그대로입니다. 한 그릇 먹고 난 게요 마음에 날아갈 것 같고 온 몸이 노구리하이 막 좋습니다. 일단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니까 믿을 수 있고 단팥죽보다 덜 달아서 좋고 씨알 씹히는 식감도 너무 좋아요. 많이 드시러 오세요. 이번엔 인구 13억의 대륙 중국의 동지로 떠나보자. 넓은 땅인 만큼 사람도 많고 음식도 많고 도대체 중국에선 동지에 뭘 먹는지 궁금하다 궁금해. 그 궁금증을 안고 찾아간 곳은 한 대학교의 중국문화 아카데미. 중국의 언어 문화를 중국인 원어민 선생님께 배울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동지 문화를 알려줄 분은 어디에 계세요? 저기 혹시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생활 10년 차의 범신영 선생님. 중국에서도 또 동지를 보내나요? 네, 그럼요. 중국에서도 동지를 보내는 편입니다. 중국은 넓지만 북방이랑 남쪽의 음식이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흔히 먹는 동지 음식은 만두입니다. 만두의 발상지이기도 한 중국에서는 큰 명절 때마다 만두를 챙겨 먹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동지에 꼭 만두를 먹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겨울이 많이 춥잖아요. 그러면 만두는 어떻게 생겨요? 그럼 기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기처럼 생겼으니까 만두를 먹으면 기가 안 떨어진다라고 믿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만두를 많이 찾아 먹습니다. 특히 추운 북방 지역에서 많이 먹는다는 만두. 한국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자주 만두를 만들어 먹는다는데 여기서 잠깐 중국 만두에만 들어가는 것이 있다. 바로 요 수상한 가루. 这是13香，里面呢有13种香料，是中国特有的调味料，包饺子、炖肉的时候都可以用来调味。 향신료 가득 만두 소를 반죽에 예쁘게 담아내는 솜씨들이 보통이 아닌데 하지만 이곳에 오기 전엔 동지의 만두를 먹지 않았던 선생님들도 있었다는 사실. 在南方冬至的时候，我们一般吃的是汤圆。汤圆是用糯米做的，然后里面一般是有花生、芝麻还有红豆，然后一起吃汤圆呢，意思是团圆的意思。后来到了韩国以后，因为有很多北方的老师，所以呢跟着他们一起来包饺子，就慢慢的冬至也开始吃饺子了。 이제는 동지의 만두를 안 먹으면 섭섭할 정도라고. 선생님들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만두가 완성되고 오늘은 학생들과 함께 나눠 먹기로 했는데 그 기분이 특별할 것 같다. 만두 자체가 특별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을 모이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중국 갈 때마다 부모님이 이런 음식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엄마 맛을 생각이 납니다. 추억에 깃든 음식을 나누며 가족이 된 선생님과 학생들. 같은 듯 다른 동지 문화를 공유하면서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선생님들께서 중국 문화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직접 먹으면서 막 유래도 말씀해주시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삼국의 마지막 일본. 단맛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동지 때 단팥죽을 먹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먹는 것이 바로 단호박. 일본에서는 한국이나 중국만큼 동지에 큰 의미를 두진 않지만 동지가 되면 특별히 식탁에 오르는 재료가 단호박입니다. 보통은 간단하게 삶거나 튀김을 만들어 가족들이나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일본은 동지가 되면 유자를 띄운 탕에서 목욕을 하고 남쪽의 오이라 불리는 호박을 먹으며 따뜻한 기운을 불러들였다고 하는데 네, 오늘은 단호박을 이용해서 일본 국민 반찬인 단호박 쇠고기 조림과 겨울철 원기 보충을 위한 단호박 해물찜을 준비했습니다. 한 입 크기로 자른 단호박과 양파를 볶아주고 힘을 쫙 뺀 소고기 투하. 준비한 다시마 육수를 넣고 조금 끓여준 뒤 간장 베이스에 양념장을 넣고 졸여주면 간단한 조림 완성. 이때 소고기에서 나오는 불순물을 잘 건져주는 것이 팁. 풍미를 위해 버터와 일본 된장도 조금. 우리 된장보다는 염분이 적어가지고 미소를 살짝 넣어주시면은 일식 반찬 특유의 그런 향이 좀 날 수 있어요.
달달한 단호박 조림 완성. 감자 고구마 조림도 좋지만 겨울엔 역시 단호박이 최고. 네, 호박 중에서도 단호박은 겨울 제철 식재료이면서도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항암 효과는 물론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식재료입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 해물찜을 위해서 단호박은 미리 쪄서 준비해두고 청주를 넣은 물에 해산물을 살짝 데쳐주면 식감은 업. 여러 채소들과 해산물을 볶아준 뒤 양념장을 넣어주는데 단호박 속에 넣고 한 번 더 쪄주기 때문에 완전히 익히지 않아도 된다. 단호박에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염분이 많이 함유된 장류와 함께 섭취하시면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는 단호박의 단맛과 해물찜의 매콤함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속을 깨끗하게 파낸 단호박에 맛있는 해물찜을 꽉꽉 채우기. 거기에 취향껏 치즈를 올려주면 오븐에 들어갈 준비는 끝. 집들이나 기념일에 만들기 좋고 먹기도 좋은 건강 요리. 겨울 원기 보충에 탁월한 단호박 해물찜도 완성. 우와, 어느새 푸짐한 한상이 차려지니 어때요? 동지에 먹는 단호박 한상 근사하죠? 네? 잊혀져가는 풍습을 이어오고 있는 삼국의 동지 음식들. 옛날의 방식을 고수하며 추운 겨울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선조의 지혜가 담긴 동지 음식. 올겨울 우리도 잊지 말고 꼭 챙겨요. 네, 만두 모양이 귀를 닮았다는 사실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제는 만두를 먹을 때마다 귀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만두를 먹는 의미가 재미가 있었는데요. 채림 씨는 어땠나요? 저는 일본 음식 단호박이요. 이 단호박이 또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다이어트 음식으로는 또 최고거든요. 오늘 본 단호박 해물찜 레시피 꼭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해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맛있으면 저도 하나 주세요. 혼자 먹을 거예요? 네. 저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선정된 청산도의 겨울바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맘때면 탄탄한 육지를 자랑하는 이게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청산도의 겨울바다엔 뭐가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나오게 해줬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하늘도 바다도 산까지 푸르다 해서 이름 붙여진 바로 그곳. 신선이 논이는 곳 바로 그곳. 아시아 슬로시티 최초의 슬로시티죠. 바로 그곳. 청산도에 나왔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근데 PD님 청산도 나왔는데 뭐 해야 돼요? 우리 PD님 뭘 좀 아시네. 일단 먹고 시작하게 오늘 먹방 여행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느려서 행복한 섬. 청산도는 영화 서편제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섬 전체가 노란 빛으로 물드는 매년 4월이면 청산도 슬로길 축제로 섬이 떠들썩해집니다. 사계절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다지만 이맘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에헤이, 그쪽 아니고 이쪽입니다. 이쪽. 겨울 청산도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잔말 말고 따라오세요. 완도에서 1시간여 배를 타고 청산도에 도착한 지 10분도 안 돼서 다시 바다로 이끄는 매정한 PD. 갑자기 엄습해오는 불안감. 사장님, 네. 우리 어디 가요? 여서도 가요. 여서도요? 예. 여서도는 여서 얼마나 걸리는데요? 1시간 정도 걸리죠. 오메, 1시간. 아니, 벌써부터 멀미가 날라오는데. 배멀미를 막기 위한 선장님의 특급 조치. 쉬지 않고 몸을 움직여라. 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에 몰두하다 보니 멀미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캬, 이게 바로 일석이조. 일도 돕고 멀미도 낫고 당신을 솔로몬으로 인정합니다. 갑자기 분주해지는 선장님. 오늘 조업할 곳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아니 근데 은빛 꼬리표를 달아놓은 낚싯바늘? 이걸로 삼치를 잡는다고요? 선장님, 근데 아니 무슨 이걸로 삼치를 잡아요? 미끼도 없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미끼가 안 끼고 이 삼치는 네. 이게 미끼예요 이게. 이게요? 네. 여기에 물 차고 다니면 이게 이렇게 팔랑팔랑팔랑만 거려요. 멸치인 줄 알고 고기가 덥석 먹는 거예요.
이게 멸치인 줄 알고. 에이, 삼치도 눈이 있는데 그걸 왜 물겠어요? 농담이시죠? 선생님, 저거 지금 진짜 삼치 맞아요? 네, 삼치. 우와, 진짜 커. 대박. 눈이 밝은 삼치도 깜빡 속는다는 은박지의 위력. 삼치. 우와, 삼치. 선장님, 드디어 삼치. 삼치. 와, 삼치. 이 정도면 되게 큰 겁니까? 큰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와, 삼치. 싱싱함을 못 이겨 팔딱이는 삼치를 기절시키라는 선장님의 특명. 삼치야, 미안해. 소심한 이 남자, 한 방이면 될 것을. 어설픈 투닥질에 아이고 삼치 살려. 아유, 오늘 날 한번 잘못 잡았다. 삼치야, 네가 고생이 많다. 신선도 유지해주는 최첨단 냉방 시스템 완비한 삼치배. 정성 들여 모셔주니 그 싱싱함 달아날 틈 제로. 이번엔 초보 낚시꾼이 나서봅니다. 오, 왔어. 느낌이 옵니다. 이게 그 삼치가 미끼를 풀었다는 그 인심 좋은 삼치가 초짜 레이더에 딱 걸렸다. 이번엔 과연 어떤 녀석일까요? 엄청난데요, 이거? 조업을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드디어 첫 손맛을 느껴보는 사랑 아나운서. 한번에 파 올려야지, 한번에. 삼치! 반갑다, 삼치야! 등푸른 생선의 삼치는 고등어과로 구화 후 2년이 지나면 70cm 이상의 크기로 자랐는데요. 큰 것은 체중이 무려 10kg이 넘기도 합니다. 안녕, 네 친구야. 예전엔 그물을 펼쳐 잡기도 했지만 요즘은 삼치를 산채로 잡기 위해 끌낚시를 이용합니다. 수온이 높은 가을엔 표층에 몰려든 멸치를 따라 삼치도 떠오르는데요. 이땐 대나무에 낚싯대를 매달고 상층부를 노립니다. 조건만 잘 맞으면 떼고기를 만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죠. 요즘처럼 수온이 낮아지면 삼치는 깊은 바다로 내려가는데요. 이때 어군 탐지기는 바닥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눈. 적당한 수심까지 낚싯대를 내려야 삼치가 미끼를 물어줍니다. 선장님, 온 것 같은데요? 문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세요. 과연 이번에도 삼치가 물었을지? 맞아요. 빨리. 삼치는 때로 몰려다니는 습성 때문에 한 번 물었다 하면 서너 마리는 기본. 이곳이 바로 삼치 포인트? 1분도 안 돼서 낚싯줄마다 삼치들이 힘찬 꼬리짓으로 달려오는데요. 손맛 좋다고 쉽게 보다간 큰 코 다칩니다. 와, 대단합니다. 끈독칼이라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막 자꾸 막 치라는 게 그거였나요? 네. 그 놔두면 살아서 막 쉽게 움직여서 상처를 내버려요. 그럼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르자마자 기절시켜. 그래서 기절시키는 거군요. 자, 이번엔 한 방에 성공. 여러분, 벌써 6마리째입니다. 6마리. 삼치가 채워질 때마다 바다 위에 사랑 아나운서의 신바람도 덩달아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때 인근에서 조업하던 배가 대물을 낚았다는 소식. 선장님! 뭐 큰 거 낚으셨다면서요? 빨리 와. 네. 우와, 이건 뭐예요? 이거 부실의 방어. 방어요? 네. 아니, 어떻게 낚으셨어요, 이거? 대물과 영접하는 순간. 우와, 저도 방어를 낚았습니다. 제가 낚은 건 아니지만 인증샷. 우와. 이야, 소원 성취했네. 묵직한 손만 느껴봤으면 이젠 입으로 즐겨볼 일만 남았다. 매서운 바닷바람에 맞서 삼치 낚느라 고생한 사랑 아나운서를 위해 청산도 주민들이 오랜만에 솜씨를 부려봅니다. 바다에서 막 잡은 삼치의 신선함, 캬, 육질 보소. 노릇노릇 잘 구워진 삼치구이까지 등판이요. 이야, 침이 아주 그냥 용솟음 칩니다. 용솟음 쳐. 대물 삼치의 화려한 변신. 아우, 정말 먹고 싶다. 자, 어머니, 저희가 오늘 아침에 갓 잡은 이 삼치를
가지고 요리를 해봤는데 삼치 요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삼치회가 지금 철이거든요. 지금. 삼치회. 네. 맛있어. 그리고 이제 삼치구이. 아, 구이. 예, 이거는 이제 삼치 껍데기 튀김 거. 껍데기 튀김. 예, 아,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이거 너무 맛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어 더욱 귀한 삼치회. 에이, 정말 삼치 먹을 줄 모르네. 우와. 하나 싸드릴까? 네, 하나 싸주세요. 근데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요? 네, 그냥 먹어도 맛있죠. 막 녹는데요, 이게? 네, 입안에 살살 녹아버려. 이제 또 하루 종일 얼렸다 먹어봐. 아,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나요? 네, 이렇게 해갖고 파 곁들여서 이렇게. 파김치를 곁들여서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마늘 장아찌 하나. 마늘 장아찌 하나. 네. 해가지고. 네. 한 쌈 싸서 넣자마자 입안 한가득 소용돌이치는 삼치의 감칠맛. 맛있죠? 입안에 산의 진미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바다 향도 나고요. 또 땅의 향도 나고 산의 향도 나고. 특히 찬바람이 불어오면 살이 단단해져 더욱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삼치. 부드러운 식감에 영양까지도 만점입니다. 이거 진짜 혼자 먹기는 너무 아까운데. 소금을 그렇게 쳤는데도 짜지도 않고 간이 맞지. 딱 간이 맞아서 오히려 또 계속 씹으니까 단맛도 나네요. 달짝지근한 맛도 납니다. 아우, 최고인데요? 삼치회를 즐기는 또 하나의 꿀팁 대공개. 하루 정도 냉동 숙성을 시키는 건데요. 감칠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주는 이노신산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보다 쫀득쫀득한 식감의 삼치회를 즐길 수 있기 때문 최적의 숙성을 거친 삼치회의 맛. 시청자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보시길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어머니, 왜 삼치가 삼치인지 알았어. 세 가지 맛이 났잖아. 회에서 아주 쫄깃쫄깃한 식감, 혹은 살을 녹는 식감이 있고, 튀김에서 이상하게 간간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 나고,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한 맛이 나는. 야, 삼치가 그래서 삼치인가 봐요. 푸른 바다의 보물을 품은 섬. 청산도의 매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제 봄가을에 오면은 봄가을이요? 네, 그때 오면 너무 좋아요. 그때는 뭐가 좋습니까? 그때는 막 그 유채꽃이 여기가 저기서부터 저기가 딱 피어요. 여기 언덕으로 딱. 언덕으로 사방을 뒤덮는구나. 고즈넉한 풍광에 발걸음이 절로 느려지는 섬.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빠른 것은 반칙입니다. 늘 우리를 포근히 감싸 안아주는 자연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섬. 바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면 푸른 자연과 팔딱이는 바다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청산도로 오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와 함께한 삼치의 하루 어떠셨습니까? 청산도로 직접 와서 이 청산도 삼치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네요. 야, 겨울철에 별미가 맞습니다. 여러분도 이 겨울철에 청산도로 오셔가지고 삼치도 드시고 기력도 회복하시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산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풍광을 좀 즐기다가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네, 저는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면 주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줄 알았는데 낚시로 심지어 그 큰 삼치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아, 요즘 낚시가 또 유행이잖아요. 저는 손맛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 손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도원 씨가 먼 바다 나가서 삼치를 잡아 오시고 그럼 제가 그 삼치를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생방송뷰 올해 칭찬상 문자 받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940님.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청소왕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아파트 주변이 항상 깨끗해요. 경비원 아저씨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정말 따뜻합니다. 청소왕상.
네, 사실 경비 아저씨 정말 고생하고 계시죠. 네. 가지치기 하랴, 분리수거하랴, 이 주변 깨끗하게 하는데 정말 덕분에 네, 저희 그 아파트 주변이 항상 늘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들어가는 길에 경비 아저씨께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제 택배도 보관해 주시는데요. 언제나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43님인데요. 올 한 해도 건강히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준 우리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올해 칭찬상은 가족들에게 주고 싶네요. 네. 네, 사실 저는 이 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 이름이 없잖아요. 올해 칭찬상이었는데 어떤 상을 제가 드리면 한번 좋을까요?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올해 무탈상. 무탈상 어떤가요? 사실 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 아니겠습니까? 이 예전에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했는데 우리 1243님 가족분들은 올 한 해 병치레도 없이 건강하게 정말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그래요. 거 건강한 게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1244님 이 가족분들의 건강한 올해 그리고 내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9055님. 전라북도 경찰분들에게 칭찬상을 드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의 안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시네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제가 맞아요. 네, 의경 출신이었잖아요. 의무경찰 출신이어서 그러세요? 네. 이 경찰분들의 노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교통경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우리 범죄나 이런 걸 예방해주는 경찰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또 상을 또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네, 어떤 상 드릴까요? 든든히 지킴상 어떻습니까? 든든히 지킴상. 네. 좋네요. 상 이름. 네, 네. 올해도 이렇게 불철주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우리 경찰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9596님, 고3 수험생 엄마이자 아내로서 올 한 해도 열심히 생활한 저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고생하고 애썼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맞아요. 문자 앞에만 봤을 때는 네. 이 엄마이자 뭐 수험생을 칭찬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저를 이렇게 상을 물론 받는 것도 중요한데 스스로에게 이 셀프상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에게 한 해 동안 고생 많았다. 네, 이렇게 격려하는 스스로 주는 상도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싶네요. 맞습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실 자기를 아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셀프 문자.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소개해드릴게요. 2835님. 올해 결혼 후에 임신부터 승진까지 바쁘게 달려온 만삭의 아내에게 토닥토닥상을 주고 싶습니다. 하트 이렇게 붙여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이해서 영화를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내분을 배려하는 이 남편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저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토닥토닥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상은 한 명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두 분한테 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뱃속의 아이 천사에게도.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건강하고 예쁘게 나와서 생방송뷰 같이 보도록 해요.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0355님, 생방송뷰 올해 칭찬상은 늘 웃는 모습으로 편안한 진행을 해주시는 MC분들과 좋은 소식 전해주시는 리포터분들, 스태프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웃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문자를 받아보게 되면은 네, 뿌듯하죠. 한 해 정말 뿌듯하죠. 네.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네, 전주에서 처음 시작된 드론 축구 아시나요? 드론 축구 요즘 유행이잖아요. 네. 그 열기가 전국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까지 뻗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국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도 선발됐다고 하는데요. 전국 최강 호황 드론 축구단을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올림픽도 아닙니다. 월드컵은 더더욱 아닙니다. 요즘 대세는 드론 축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드론 축구. 차세대 항공 레저 스포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국 드론 축구의 최강자로 떠오른 호황 드론 축구단이 그 매력을 전파합니다.
곳이 있었네요. 드론 기초부터 자격증까지 드론에 대한 모든 것을 교육한다는 이곳. 이제는 포항 드론 축구의 메카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마음이 설레고요. 마음이 붕 뜨는 것 같습니다. 이 드론들을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이야, 종류들이 뭐 굉장히 많고요. 드론 종류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혹시 드론 안 가지고 계세요? 요즘은 1인 1드론 시대라고 그러시는데. 그러게 제가 드론이 없네요. 그러세요. 네. 여기는 이제 초보자에서 이제 고급자까지 다 할 수 있는 드론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교육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드론이 없는 사람들도 드론에 입문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곳에 오면 된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드론이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해 보여요. 이 모양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들이 다른 건가 보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저런 구조에 손쉽게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실내용 드론이 있고요. 이제 실외에서 할 수 있는 드론, 그리고 촬영을 하기 위한 목적의 드론. 용도에 따라 드론의 특징도 달라지는데요. 촬영용 드론은 안정감 있는 비행이 특징, 레이싱 드론은 스피드를 위해 가볍고 날렵해야 하고요. 방지용 드론은 긴 팔이 달려있죠. 그렇다면 이 둥글둥글 묘하게 생긴 드론의 정체는 뭘까요? 아니 이게 드론이라고요, 이게? 예, 드론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조립품 같은데? 그렇죠. 보시기에는 이렇게 이게 이제 보호 장구로 둘러싼 드론이고요. 이게 이제 축구 드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론이자 그럼 이게 공이에요? 예, 그렇죠. 공이고 드론이고. 그렇죠. 근데 드론으로 축구를 한다고요? 그렇죠. 공중에서 골을 넣는 그런 게임을 하는 축구 드론입니다. 드론 축구는 일반 축구와 달리 한 팀의 선수는 5명이고요. 지름 80cm의 공중 골대 안에 지름 40cm의 드론볼을 넣으면 득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드론 축구는 지금까지 총 3번의 전국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모든 우승을 휩쓴 팀이 있었으니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야말로 드론 축구계를 석권한 우리 포항 축구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했지만 시작은 포항이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예, 종주도시는 전주입니다. 전주에서 시작을 했고요. 대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3번 있었습니다. 포항이 몇 번 우승했습니까? 3번 했습니다. 전부 다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축구도시 포항입니다. 이야. 유니폼들도 굉장히 멋있어요. 저는 이 태국 마크도 눈에 딱 띄지만 요 마크도 굉장히 특별해 보이네요. 이거 어떤 마크인가요? 자, 이게 대한 드론 축구협회에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국가대표로 이제 인정이 되면서 나온 마크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마크가 이겁니까? 맞습니다. 그럼 본인은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포항 드론 축구단의 모든 선수들은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고요. 내년에 있을 세계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한겨울에도 땀나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공이 부딪혔을 때 상대편이 어느 부분을 내가 부딪히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드론 축구도 일반 축구에서의 몸싸움처럼 과격한 공격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고가의 드론 장비 괜찮나요? 쓰다 보니까 막 부딪히고 그러기도 하던데 이게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하진 않아요? 일반 우리가 플라스틱 소재가 아니고 이제 카본이 첨가된 탄소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드론끼리 이렇게 부딪혀도 크게 상하지가 않고 사람한테 부딪혀도 크게 피해가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안정감이 있군요. 네. 야, 그러면 이렇게 안전할 정도면 저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막 드는데 제가 좀 해봐도 돼요? 충분히 가능하죠. 괜찮습니까? 네. 여기서 그럼 제가 연습 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는 조금 좁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연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 필드가 거기에서 실제로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연습장에서 제가 드론을 축구를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시죠. 드론 축구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나선 서혁석 리포터. 어떻게 잘 배우고 있는 거죠?
우측의 스틱을 올렸다 내렸다 하게 되면 드론이 상승 하강, 좀 위아래고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좌측으로 하게 되면 드론이 좌측으로 이동, 우측으로 하게 되면 우측으로 이동. 그러니까 상승 하강 좌우가 되고요. 자, 왼쪽에 있는 스틱을 위로 올리면 얘가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거 당기면 뒤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얘를 좌측으로 하면 좌측으로 회전, 우측으로 회전. 자,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이 키감이 딱 익혀집니다. 영 감을 못 잡는 서영석 리포터. 왠지 불안불안한데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던가요?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아직 멀었습니다. 조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네요. 드론 축구의 매력 발산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포항 드론 축구단의 3대3 미니게임. 드론볼 한 대는 골대를 지키고 한 대는 공격, 한 대는 수비를 하게 되는데요. 손끝의 섬세한 움직임으로 드론볼을 자유자재로 날게 해야 하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드론 축구에 빠지다 보면 겨울 추위도 있게 되죠. 괜찮지만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게 뻔하지 않고 특별하잖아요. 기체끼리 부딪히거나 골을 넣었을 때 그 쾌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드론 축구가 아직 많은 분들한테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많이들 아직 모르시는 관계로 드론 축구장이 제대로만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보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요. 이분들이 정말 드론을 그리고 드론 축구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벌써 눈빛들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드론하고 친해졌으면 좋겠고요. 드론 축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사랑하고 또 많은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드론 축구단! 화이팅! 하늘을 나는 축구공, 드론 축구로 포항을 빛내고 있는 포항 드론 축구단. 앞으로도 계속될 그들의 승승장구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드론으로 축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화면을 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드론 축구를 처음으로 개발하고 시작한 게 전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안전한 장비를 통해 공정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드론 축구를 개발한 곳이 바로 전주라는 거죠. 네, 앞으로 이 드론 축구가 더욱더 활성화가 돼서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항공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꼭 해보고 싶네요.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당첨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940님, 1243님, 9055님, 9596님, 2835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해마다 1년을 정리하며 올해 사자성어를 발표하는 교수신문이 2017년 사자성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파사현정인데요. 네, 깨트릴 파에 간사할 사, 그리고 나타날 현, 바를 정자를 써서 이 그릇된 것을 깨트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 한 해를 대변하는 사자성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사자성어로 한번 올 한 해를 되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호텔과 함께합니다.